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본인을 피의자라고 물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수사관도 있고 불친절한 수사관도 있거든요. 근데 친절한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불친절한 조사관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본인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주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먹은 술의 양은 얼마였죠? 소주 2병이랑 맥주 4병 정도 마셨습니다. 그중 피해자가 반 정도 먹은 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건 쟁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술을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관계할 당시에 피해자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장밖에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본인의 생각대로 유리하게 주장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면서 굳이 피해자가 반을 먹은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술을 먹을 때 남자가 더 많이 먹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3분의 2 정도 먹고 한 3분의 1 정도를 피해자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를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주점에서 모텔까지는 어떻게 이동했죠? 걸어서 갔습니다. 모텔까지 가는데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쟁점을 떠올려 봅시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걸어서 모텔에 갈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겠죠?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관님, 제가 한 10분 정도 걸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걸어가는 상황을 제가 수사관님께 좀 설명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수사관님한테 10분 동안 가면서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은 피해자가 술에 안 취했을 거라고 보일 수 있는 점이 설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걸어갈 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모텔에 가자고는 본인이 주장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택시 태워 집에 보내면 되지 모텔에 데리고 간 이유는 뭔가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이제 술을 먹어서 어느 정도 술이 깨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답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본인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만 답변해도 안 돼요. 제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는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솔직하게 느껴지고 신빙성이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모텔로 갈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이 있나요? 네, 제가 피해자의 팔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이 상황도 한번 봅시다. 팔을 서로 끼고 간 것을 부축한 사실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안 돼요. 팔짱을 끼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부축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연인 간의 친밀감의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저하고 그냥 사이좋게 팔짱 끼고 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걸 부축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모텔에 들어가서 계산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계산할 당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서 있던 상태였나요? 아니면 기대고 있는 상태였나요?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CCTV 영상이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신빙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진술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가볼게요. 모텔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옷은 피의자가 벗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끝나버리면은 피해자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긴 것도 피의자가 옷을 벗긴 거고 피해자가 옷을 벗겨달라고 해서 벗긴 것도 피의자가 벗긴 건데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쪽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있어서 과정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방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침대에 걸터 앉았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모텔에 비치되어 있는 물을 먼저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대화 도중에 우리 TV나 볼까? 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TV를 켜서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넷플릭스에 뭘 봤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친밀감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저는 상대방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하면서도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의 사기부터 벗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바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청바지였는데 피해자는 엉덩이를 들어서 제가 청바지를 벗기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살아있게 진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의자는 피해자 성관계에서 사정을 했나요? 사정을 했지만 질외 사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질외 사정을 한 이유가 피해자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죠? 네. 그럼 그 말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질외 사정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신이 있는 걸 반증하는 사실이거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는지 논거를 들어줘야 돼요. 성관계 할 당시에 피해자가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관계 당시 제가 상위에 있은 적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상위에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느 부위를 애무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성관계 이후에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고 저의 어느 점이 좋았다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조사가 끝나면 더 할 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앞에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저는 피해자와 술을 먹고 성관계한 건 맞지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할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고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입니다. 수사관님께서 이런 점을 잘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우리 피의자의 말을 믿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과연 피의자의 말에 맞을지 피해자의 말에 맞을지는 모텔에 들어갈 때의 영상과 주점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의 영상이 누가 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의 영상이라고 하면은 피의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수사관은 변명으로밖에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는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논거, 본인이 유리한 사실 이것들은 조사관의 질문에 녹여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설명 없이 조사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